옆에 잘하는 한국 친구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소통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치다 보니까 입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쓴 문법이 맞는지 어떻게 아나? Fantastic job. Your comprehension was fantasti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무입니다. 오늘은 영어 회화 독학 팁 3탄이고요. 오늘은 아웃풋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탄에서는 전체적인 인풋과 아웃풋 독학 공부법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2탄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았던 듣기 파트에서 쉐도잉을 따로 뽑아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아웃풋입니다. 영어 회화에서 아웃풋이라고 하면 말하기를 연습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하기를 늘릴 수 있는지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을 1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랜덤 토픽이라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쓰기와 말하기를 같이 연습을 할 수 있고 이제 실전에도 활용하기 좋은 공부법이었는데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가르쳐드린 영어 공부 방법을 다 써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오님. 그리고 오늘은 질문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 팁에 대해 자세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팁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원래 영어 실력이 어땠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영어 실력이 어땠는지 22살 말까지는 회화가 전혀 안 됐고요. 단어를 이제 유추해서 알아듣는 정도였고 토익 듣기가 왜 쉽다고들 하는지 이해를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인풋과 아웃풋을 같이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무조건 같이. 단어는 일단 기본 베이스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공부는 저는 퐁당퐁당으로 좀 지루하지 않게끔 또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예 단어까지 안 하고 충분히 쉬셔도 좋습니다. 일단 롱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문제없이 소통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이건 좀 애매한데 문제없이 소통이 된다는 기준이 좀 애매해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라고 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 아마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걸리지 않을까?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딱 이 부분 영상이 날아가가지고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말하기가 언제 늘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왔어요. 말하기는 언제 실력이 늘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말을 많이 했을 때입니다. 이제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는 쓰기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어요. 교환학생 가서 영어 많이 늘었던 거 아니냐. 교환학생 가서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워낙 못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겨우 일어설 수 있는 애기 수준이었거든요, 영어가. 취미가 뭐야? 전공이 뭐야? 몇 살이야? 이름 뭐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좀 더 캐주얼하게 대화가 들어가면 잘 못 알아듣고 막 말하기도 쑥스럽고 자신도 없고 막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가만히 웃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옆에 잘하는 한국 친구한테 좀 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약간 그랬었는데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이 방법으로 그래도 입이 좀 트였어요. 그게 없었다면 말문을 좀 느리게 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친구 만들고 싶고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메신저를 엄청 했어요. 근데 메신저를 정말 하루에 1시간을 해도 이렇게 티키타카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몇 마디 못 나눴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제가 한 문장 쓰는데 정말 5분에서 10분 걸렸거든요.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법 검색해가면서 단어 검색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는. 그게 공부가 됐던 거예요. 그 구글링하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봤던 그게 차곡차곡 쌓였던 거예요. 어제 썼던 표현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어제보다 더 빨리 치게 되고 살을 붙여서 쓰게 되고 주어도 바꿔보고 시제도 바꿔보고 목적어 바꿔보고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면 번역기도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한 달 동안 정말 매일매일 메신저를 했어요. 그렇게 자꾸 치다 보니까 입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표현이. 그 순간이 정말 기억이 남아요. 이런 식으로 쓰기를 하니까 말하기가 느는구나 라고 느꼈던 딱 처음 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혼자 아웃풋을 공부하실 때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텝 1은 복습할 단어와 표현을 고르기입니다. 한두 개 정도 골라주시면 되십니다. 공부하셨던
단어 리스트에서 꺼내오셔도 되고 뭐 문법에서 꺼내오셔도 되고 내가 이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표현과 단어를 옆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토픽 정하기. 1탄에서 말씀드렸던 랜덤 토픽 제너레이터 쓰셔도 되고 내가 영어를 늘려야 되는 특정 분야가 있으시다면 내가 토픽을 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말해보기. 문법이 맞는지 단어 쓰임이 맞는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시고 한번 쭉 말해보시는데 최소 5문장, 주장 1가지, 근거 2문장씩 이렇게 하셔서 5문장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엄청 많아져도 상관없어요. 말하기이기 때문에 말할 때는 보통 쓸 때보다 문장이 되게 짧고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정말 많아져도 상관없는데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써보기. 써보실 때는 대충 쓰지 마시고 신경 써서 쓰셔야 돼요. 문법에 최대한 맞게 검색해 가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머릿속으로 한국말로 떠돌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내가 말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제 영어로 쓰시는 거죠. 네, 여기서는 쓰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쓰는 과정 자체가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에 맞는지 체크해 가시면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1단계에서 정해놨던 그 표현과 단어를 좀 문맥에 안 맞더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쓴 문법이 맞는지, 내가 쓴 단어가 쓰임이 맞는지 그건 어떻게 아나요? 100%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아는 한 최대한 맞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별건 아니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멀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멀리 웹사이트도 있는데 저는 그냥 평소에 크롬에다가 깔아놓고 사용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바꿔서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틀린 영어를 잡아줍니다. 전치사 쓰임, 시제도 다 잘 고쳐줍니다. 유료로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지만 저는 무료 서비스만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링.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맞는지 아닌지 약간 헷갈릴 때 저는 이때 구글 창에다가 그냥 검색을 해보는데요. 내가 썼던 그 표현이 블로그 글이나 질문이나 답변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평소에 원어민들이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의미겠죠. 뭔가 검색 결과가 많이 없다면 그 표현은 안 쓴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평소에 구글링을 또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사전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특정 표현을 검색을 하면 맨 밑에 브이라이브 예시문도 나와요. 브이라이브라는 앱이 이제 연예인분들이 팬분들이랑 소통할 때 쓰시는 거잖아요.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캐주얼하고 더 일상적인 느낌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번역기도 말도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번역기가 요즘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저는 번역기도 가끔 사용을 합니다. 팝하고든 구글이든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 별거 아닌 팁이 있다면 한국어로 검색을 할 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옆에. 그러면 가운데 화살표를 눌러서 한국어와 영어 위치를 바꾸면 한번 필터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감을 잡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문법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니 에세이를 완성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단계,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2번에서 3번. 근데 더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 과정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스트레스를 가장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이 된 것처럼 오버해서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정말 못하는데 원래 한국말로 말할 때도 로보톤이에요, 제가. 그런 저도 영어 할 때는 정말 오그라들지만 꾹 참고 좀 오버해서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말해야 좀 더 영어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Sounds good! 이런 거 막 good! 이렇게 영어를 한번 써보시는 것. 그리고 또 2번째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빨리 읽으시려고 쫓기면서 읽다 보면 표현이 머리로 안 들어오고 그냥 입 밖으로만 맴돌거든요. 쫓기시면 안 돼요. 그거를 한번 또 이렇게 머리로 이제 이해하시면서 내뱉어 보셔야 조금 더 기억에 빨리 남고 오래 남고 하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버벅거려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읽기 연습이 끝나셨으면 안 보시고 한번 그냥 내가 말로 내뱉어 보시는 거예요. 질문 딱 한 번 읽고 읽었던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내뱉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토픽을 정해서 바로 말했을 때보다 훨씬 나아진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때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시고 컨닝 조금 해가면서 몇 번 연습하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표현은 제게 되거든요. 하루에 토픽 하나는 마스터하고 싶다 하시면 안 보고 그냥 쭉쭉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 다음 공부하는 날로 넘어가서 좀 나눠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당근 영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 브랜드 처음에 광고 제의가 왔을 때 제가 놀랐어요. 제 공부 방법이랑 비슷해서 랜덤 토픽, 단어 활용, 실전 연습 약간 섞어놓은 느낌인데 나는 써먹여주는 서비스가 좋다. 의지가 좀 약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근 영어를 활용을 하면서 제 영어 공부 방법이랑 일맥상통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한 강의에 단어 3개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튜터분이 제가 그 단어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수업을 리드를 해주시는데 수업 당일에 당장 이렇게 부딪혀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진도를 어떻게 나갈지 다 교재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이제 예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막상 수업 시간이 10분, 20분 정도로 짧은데 그 문장, 그 단어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당근 영어 하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다 기억나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직접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다고 느꼈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수업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찍었는데 제가 예습했던 교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 highly love summer이라고 되어 있죠, 주제가.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목표 2가지가 나와 있어요. 계절과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기, 가장 좋아하는 시즌에 대해서 유행어를 활용하여 이야기해보기. 그럼 이 2가지는 안고 가겠죠, 이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진을 묘사하고 그 밑에 있는 글을 읽습니다.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강의할 때 배울 표현 3개예요. 또 넘어가면 스프라머이라는 표현을 제가 배웠거든요. 이렇게 예시 문장이 2개가 있고 이제 관련된 추가 어휘도 알려주고 그 튜터분이 이거를 활용해서 써먹어 볼 수 있게끔 문장 계속 만들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밑에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What activities do you like to do in Spromer? 이거는 미리 이제 연습을 해보고 라이팅도 해보고 외워갈 수도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술술 말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이게 단어마다 다 있습니다. 예시 문장 2개, 추가 어휘 하나, 대화 토픽 1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오픈톡이라고 해서 추가 질문이 또 있고요. 이렇게 한 10분은 좀 짧고 한 30분 정도 예습을 해서 가시면 자신감 장착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 자체가 긴장되지 않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아웃풋 공부법을 뭔가 수동적으로 플러스 강제로 하는 느낌이죠. 교재를 미리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예습이 가능하다는 점. 약간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지더라고요. 그게 좋았고 이제 선생님께서 약간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주시거든요. 저의 답변을 다 들어주시면서 답변을 다 타이핑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틀린 문장을 제 답변이 끝나면 바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한 번의 수업으로 참 많은 거를 가져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Now, as you were saying at the end of Korea territory, so I think what we might say is that it's at the end of the mainland. Oh, mainland. Right. So even though it is an island, would you say at the end of the mainland? Maybe we could say it's off. Jeju Island is off the mainland. Okay. Makes sense. 일단 수업이 좀 편안하고 재밌었고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했고요. 그 튜터분께서 우쭈쭈 해주시고 좀 더 말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주시고 So today at work, someone taught me this expression, cool beans. Okay, that's 90s. Way old slang. All right, I I'm not grew gonna up use using that. like that. Yeah, It's not pretty cool. old. If you would take a moment just to describe the picture, what do you see? So there is a woman who is wearing a swimsuit. Gotcha. So read her caption, if you would. I highly love summer. What about you? Time to get out of beard season, girls. 또 예습하지 않은 질문들도 이렇게 가끔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Gotta ask, what's your favorite season? It used to be spring because my birthday is in March. 그리고 진도에 따라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업이 전 20분짜리 수업을 했는데 뭔가 되게 알차게 느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기록했던 거를 보내주세요. 메일로 복습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뭔가 딱 떠먹여주는 그림이었어요. Now, as we end today, I just want to say you did a fantastic job. Oh, thank Your you so comprehension was fantastic. Your sentences were beautiful.
외국인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뭔가 마법처럼 영어가 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습은 좀 철저히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수업할 때 좀 긴장이 돼가지고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수업할 때는 뭔가 그 전에 할 게 있었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두 번째 수업 들었을 때가 비교적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공부했던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 수업 자체에서 뭔가를 배워가야지 하는 것보다는 내가 미리 공부를 해가서 수업에서 확인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기회로 사용을 하시면 훨씬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들인 돈과 시간과 노력만큼 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라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다 써서 주시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좀 알차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습하실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아웃풋 공부 방법으로 예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벤트가 있대요. 그래서 11월 12일까지 등록을 하시면 투썸 플레이스 조각 케이크까지 지급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각 케이크까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근영어 측 담당자께서 두 번째 이벤트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한해서 5% 추가 할인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홈페이지 등록 시 추천인 아이디에 민무 영어로 써주시면 되시고 제가 디스크립션 박스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 수업도 가능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지하게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혜택들도 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DM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Yeah, the best.